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 인구 밀집 지역인 가자시티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지상작전을 개시한 지 오늘로 일주일이 됐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시티에서 군사작전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글로벌 이슈 초토화되고 있는 가자시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5일 밤부터 이제 시작됐으니까 오늘이 꼭 7일째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매일같이 이제 어떤 이스라엘의 공습, 포격, 총격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15일 밤이었죠. 이스라엘군이 공군 전폭기를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고 전타, 장갑차 등을 동원해서 가자시티의 도심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이 다음날 성명을 통해서 지난 하루 동안에 3개 사단 병력과 예비군 병력을 동원해서 기드온의 전차 2 작전을 벌였다. 그래서 지상작전을 벌린 사실을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 기드온의 전차 작전이 사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건데 가자지구 전체를 이제 다 100% 장악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작전이고 네. 기드온의 전차 2는 지금 마지막 사실상 남아있는 가자시티 가자지구의 수도격이죠. 가자시티에 남아있는 무장정파 하마스 잔당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명분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작전입니다. 네. 사실 이스라엘은 2023년에 이 전쟁이 일어났던 초기에 가자시티에게 지상군을 투입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하마스의 아주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사실상 포기한 바 있는데 지금 다시 이 작전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작전명 딱 들으면 상징하는 바가 좀 있잖아요. 네. 기드온의 전차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기 기드온이라고 하는 건 사실 사람 이름이에요. 네.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어떤 상징적인 지도자라고 합니다. 네.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거는 불과 300명 정도의 병력으로 수만 명의 왜족을 무찔렀다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고대사에서는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나타내는 전차를 네. 붙여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가자지구 전체를 장악하는 이기겠다. 해서 이기겠다, 승리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죠. 그러네요. 현재 3개 사단의 병력을 투입하고 있으니까 수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걸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비군 13만 명도 지금 소집할 계획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알자지라 보도를 어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가자시티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연이은 공격으로 사실상 멀쩡한 건물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네. 그나마도 남아있지 않은 건물, 주택, 아동 병원 또 대피시설 텐트가 있는 지역 이런데 또 심지어는 피난민들이 타고 있는 트럭도 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인 사망자 수는 매일 수십 명, 현재까지는 최소 수백 명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20일 토요일 하루 동안에만 최소 91명이 사망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하마스 측에서는 이 전쟁 2023년 10월 7일에 발생한 이후에 가자지구 전체 사망자가 6만 5천 명 약, 그리고 부상자는 16만 6천 명, 또 기아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람은 약 430여 명이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군이 민간인 대피 명령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주민들이 어느 정도나 남아 있는 건가요? 이스라엘 정부 측 네타냐후 총리는 약 100만 명 정도 남아있는 그 주민들 중에서 네. 절반 정도, 최소는 40만 명에서 50만 명을 대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보다도 훨씬 대피한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피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네. 측에서 얘기를 했고 이에 따라서 해안 지역의 대피로를 임시 개방하기도 했고 또 지난 17일에는 그 가자지구 중심부를 통과하는 또 두 번째 대피로를 임시적으로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가자시티에 남아있는 주민들이 피난 가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가자시티와 그 남부 지역 예를 들면 라파가 지금 네. 가장 이제
피난민들이 집결하고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 정부 측에서도 그리로 가라라고 지금 네. 명령을 내린 상태인데 이게 거리가 멀진 않아요. 약 3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1시간 정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생각에는. 1시간인데 네. 도로 사정이 워낙 열악하고 뭐 그 중간중간에도 폭격이 계속 이어지고 그렇죠. 있고 뭐 여러 네. 가지 또 뭐 차량과 인파가 뒤엉켜서 이동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이제 남부 지역까지 가는데 최소 5시간, 최대 6시간 정도쯤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근데 차를 타고 갈 경우에는 이게 지금 차량을 확보하는데 이 들여야 하는 돈이 엄청나게 지금 현지에서 올랐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사실 뭐 수백만 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걸어서 대부분 가는데 이게 쉽지가 걸어서. 않고 너무 위험하고 그렇죠. 또 아이들이 많거든요. 네, 네. 아이들을 같이 이동한다는 건 정말 좀 어렵습니다. 사실상 예, 어려운 예. 일이죠. 네, 네. 그러면 가자 시티 바깥의 외곽 지역에라도 일단 몸을 피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하지만 가자 시티 외곽은 다 거의 지금 폐허화되어 있어서 어디 몸을 제대로 숨길 데도 없는 상태여서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결국엔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네. 자, 이스라엘군의 목표는 이제 하마스 조직을 소탕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뭐 계속 공격이 이어지고 네. 있어서 지금 거의 다 뭐 괴멸 상태 아닌가 뭐 예, 이런 생각도 저도 드는데. 그렇게 사실상 뭐 이제 조직이 남아 있지 네, 않는 네.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상 작전이 진행되면서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약간 이제 뭐 소수의 인원들이 남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하마스가 가자시티로 예전처럼 장악했던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죠. 네. 근데 분명히 이제 지도부하고 약간 뭐 많게는 수천 명 정도의 전투원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생존에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인질 20명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아파치 공격 헬기가 그 가자시티 상공을 날면서 뭐 기관총, 로켓탄 공격 이렇게 퍼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응사하는 이 네. 하마스 조직원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뭐 대전차 로켓포를 발사한다든지 해서 저항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 남아 있기는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무기고 또 땅굴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거 파괴하는데 아주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지상전이 어느 정도나 좀 지속이 될까요? 글쎄요, 그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요.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8월에 이 이제 안보 내각에서 이 지상 작전이 이제 승인된 이후에 군의 시간표를 단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이 작전을 마무리 지어라라고 명령을 한 건데 군 내부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또 쉽지 않아서 작전을 완전히 완료해서 가자시티를 완전히 장악하는데 뭐 최소 수개월 또는 6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도 그런 맥락에서 보도하고 있는 기사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또 뭐 이렇게 하면서 가자시티 지상전을 하면서 또 뭐 피난민들을 위해서 여러 구호물자 배급 시설을 네. 넓히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정부가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네. 현지에 있는 구호 전문가들은 이전보다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뭐 절대적으로는 면에서는 상황이 개선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자시티 지상전에 대한 이스라엘 내부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뭐 일부 반대 여론과 시위가 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민 대다수는 역시 군과 이제 정부의 결정을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군인들이 뭐 이 작전에 대해서 뭐 보이콧을 한다든지 뭐 반대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언론을 통해서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스라엘 언론들이 뭐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 기사를 내고 있기는 한데 네. 어쨌든 군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좀 대부분은 탄탄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지난주 토요일 20일에 테라리브에서 수만 명이 참여하는 네. 이 반정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하마스에게는 인질을 당장 석방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네. 네타냐후 정부에는 가자 지구에서 이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는 전투를 끝내라. 끝내고 인질을 석방하기 위한 협상부터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시위였습니다. 네. 오는 22일 이날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좀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이네요. 이게 네.
히브리력으로 7월 1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대교의 새해가 시작되는 로시 하샤나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네.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10월 2일은 좀 많이 들은 이 이름인데 욤키푸르 명절입니다. 이거는 유대교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런 명절인데 네. 유대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이런 명절 기간에 더더군다나 인질의 가족들은 어서 하루속히 이 인질 잡혀 있는 인질이 좀 풀려나기를 바랄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 20일 시위에서 그 인질 가족들이 이제 면단에 올라와서 뭐 여러 가지 네타냐후를 비판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언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기사를 보니까 네. 네타냐후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야유가 쏟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또 실종자 가족 포럼이라는 또 단체가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그 15일에 기시상전 시작한 바로 다음 날 예루살렘에 있는 총리 관저 앞에서 지금 24시간 시위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국제사회 반응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앞에서도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1일에 영국, 캐나다, 뭐 호주, 포르투갈 이 4개국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했잖아요. 마크카니 총리, 캐나다 총리가 얘기한 거 보니까 이게 절대로 이 테러 조직에 뭐 어떤 보상을 하려는 게 아니다. 평화 공존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더 이 지금 갈등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의 차원이다라는 걸 설명을 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번 주 유엔 총회에서 그 요르단강 서안지구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본부가 있는 이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아예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합병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약 80%를 그러니까 20%만 남기고 80%를 이스라엘 땅으로 공식 합병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자,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에 슈퍼 스파르타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예, 넌 스파르타가 갑자기 왜 나왔나? 그러니까요. 스파르타는 알겠는데 여기에 슈퍼스타르타라는 이름이 붙여서 이걸 네타냐후 총리 입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라고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난 15일에 그 경제 컨퍼런스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한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 이게 이제 뭐 강력한 국방력, 폐쇄적인 어떤 체제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21세기의 스파르타, 그것도 슈퍼급의 스파르타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많은 제재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여러 국가들로부터는 지금 거의 고립되다시피 했잖아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과 폐쇄적인 경제력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스파르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발언 나온 다음에 뭐 이스라엘 주식이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고 뭐 특히 이스라엘은 IT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많이 이제 활동도 하고 이렇게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도대체 오렌지나 팔던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냐라고 하면서 진짜 발끈했습니다. 그리고 뭐 네타냐후가 지금 메시아적 뭐 어떤 국민의 환호에 본인이 메시아있냐 이런 국민들의 환호에 막 취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경제와 안보를 파탄내고 있다 이런 비판도 했고요. 뭐 현대 경제와는 맞지 않은 완전히 중세적인 악몽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네타냐후 총리는 다음 날에 기자회견 열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전부 다 그러자는 게 아니라 국방 산업을 슈퍼 스파르타급으로 키우자 이런 얘기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좀 구차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또 정부 고위 관료들은 가자지구 재개발로 대박을 터뜨리겠다, 뭐 이런 기대감을 또 이 와중에 뭐 이런 얘기들을 결국에는 이 가자시티를 이제 뭐 완전히 장악하겠다고 하는 게 그 차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뭐 그 동안에 뭐 트럼프도 얘기했고 트럼프의 사위 제레드 쿠슈너도 뭐
뭐 어떤 네타냐후 총리와 그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으로 해안을 이제 맞대고 있는 가자시티를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인 걸로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이 지난 17일에 뭐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리는 한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네. 지금 한창 가자시티에서 지상전이 수행 중인 와중에 이 가자 이 시티 또 작전 또는 가자 지구를 100% 장악하는 거는 부동산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의 첫 단계인 철거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는 건설만 하면 된다. 그러면은 부동산 대박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스모트리히 장관이 원래 좀 극우 성향이에요. 그래서 지난 4월에도 정말 인질부터 데려와야 한다라는 시위 뭐 요구가 엄청 쏟아졌을 때 뭐 인질을 집으로 다시 데려오는 거 중요하긴 하다. 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니다.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하마스를 근절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는 10월 7일이 그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작전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 꼭 2년이 되거든요. 벌써 길어지고 있어요, 2년이 지금. 됐습니다. 네. 저는 막 이렇게 길게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 못했고 그런 생각을 한 것들이 대부분의 의견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여전히 끝낼 기미가 안 보이죠. 그래서 가자지구의 주민들이 가장 이제 피해자이지만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또 역시 고통이 이어지고 그럼요. 있다. 그럼요. 이런 점에서 정말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지상 작전은 당분간은 좀 예, 예, 계속 그렇습니다. 되겠죠. 지금 뭐 군에서도 지금 예상보다는 조금 길어질 거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은 네. 사실 뭐 장악하더라도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후속으로 여러 가지 파장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조치들이 있을 수 있어서 뭐 이 문제는 뭐 계속 될 것 같고 평화 협상은 요원하다라고 현재 상황에서는 봐야 될 것 점점 같아요. 더 예, 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어떤 정책이라는 게 있겠지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 말씀해 주셨던 그 사람들. 네, 맞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들도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고통을 계속 안고 있기 때문에 또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은 이스라엘 군의 가자시티 지상작전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